코로나로 몇 년 동안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로 제가 코로나19 왕벌에 맞은 것처럼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초창기.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딱 숨이 안 쉬어요. 이게 나가가지고. 근데 숨 쉬는데 이게 숨이 안 쉬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도 숨을 쉬는데 안 쉬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숨 안 쉬어 죽겠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친구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조치해서 우리가 응급실로 가지 않고 모든 기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있는 곳을 응급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이 돼가지고 산소호흡기 장착하고 일주일 동안 호흡기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내가 그 느낌이 이거 만약에 산소호흡기 제공이 안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외국에서 많이 죽었다고 호흡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딱 죽겠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내가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나와서 한 일주일 뒤에 내가 동네 나갔어요. 동네 나갔고 우리 교회 그때 폐쇄, 교회 폐쇄, 쉼터 폐쇄, 바깥 급식 중단. 그렇게 해가지고 노숙인들에게 식사 공급이 안 됩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공급이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밖에 나왔더니 이 노숙인 친구들이 목사님 배고파요. 목사님 밥 언제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가 대책을 지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들었더니 따라가지고 장상을 문 잡고 흔들면서 목사님 배고파요. 빵이라도 좀 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장로회의를 개최했어요. 개최해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밥을 주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먹밥으로 전부 배달했어요. 갔다가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못 모이니까 주먹밥으로 주다가 그리고 좀 주니까 이 친구들이 국밥 먹고 싶대요. 그래서 국밥으로 갖다 주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게 이제 내용이 적은 거야, 국밥도. 그래서 식판으로 이제 주기로 계속 회의하면서 우리가 식판으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밥 줄 때 바깥에 줄 서서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좀 밥 먹는 그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막을 만들었어요. 바깥에 가서 보면 천막을 만들고 따뜻하게 이 바람차단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 돌리고 겨울철에는 히터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판에서 앉아있으면 우리 봉사자들이 갔다가 밥 주는 이러한 배식 현장으로 배식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배식을 하는데 낮에는 한 1회 한 30명, 40명 이 정도 저녁에는 한 7, 80명 이렇게 해서 밥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밥 먹는 것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정도 집계를 하고 전에는 700명, 800명 식사했는데 코로나 때 늘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밥을 못 주게 되니까 밥 주는 곳을 전부 이동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밥 먹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노숙하는 사람도 자연히 줄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날씨 추워지면 술자 가잖아요. 야간 술자를. 지난주에 우리가 야간 한 8도 떨어지니까 술자를 했어요. 오늘 추워지고 내일 모레 추워지면 영하 10도도 추워지는데 영하 10도도 추워지게 되면은 체감 온도는 15도 이상으로 톡 떨어져요. 밖에 있어요.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가 또 술자를 해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돌면서 보살필 수 있는 노숙 인원이 한 30명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대합실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많이 들어가고, 쉼터로 들어가고, 또 정부 LH 임대 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서울역 지하도에 가면 히타를 떼줘요.
거기에 알아서 또 가고 부천, 평택, 천안 이런 데로 수원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고속터미널도 많이 있어요. 고속터미널 왜 많냐? 거기 오면은 거기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달라가면 돈을 많이 줘요. 비싼 여기 가지고. 그래서 여기 터미널에도 한 40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등포역 주변에는 이제 30여 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30여 년 정도를 벌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가가지고 침낭 나눠드리고 이 핫팩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 햄버거를 준비해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 저녁에 추우면 이 먹어주면 또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햄버거는 준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햄버거를 한 30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중에 옆 대학실에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5,000원짜리 30개 주문을 지금 좀 해주셔서 가지고 오시면 같이 나가요. 핫팩 주고 항상 먹을 걸 가지고 나가요. 핫팩과 함께. 아까 카드 그렇게 해서 요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제가 돌아보니까 다리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합쳐. 그리고 공원에 가면 두 사람 있어요. 공원 벤치에 비가 오는 우려나 바람 불어 가는 집이 있어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장발을 4겹을 뒤집어 쓰고 그 추운 날에 벤치에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져간 담요 그거 덮어주고 핫팩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그 집은 거기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 화장실 가면 또 한 명 있었어요. 화장실 각자 있는 그게 장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역사를 통과해서 공원 옆에 가면 저 광장 옆에 가면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거기에서 사고를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색강변에 가면 색강변에 의자들이 있어요. 그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 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싹 들어가요. 거기에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영하 10도로 떨어지잖아요. 이동 색감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거기 있던 친구들이 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막 벗어요. 들어오죠. 고맙습니다. 이동을 해요. 그럼 어디로 이동하냐? 여기 보면 보현이 집이나 이런 쉼터로 들어와서 이 추운 날을 지새고 그리고 영등포 시장 지하상가 거기에 계단에 가면 한 명 있어요. 꼭 거기가 잘. 그런데 거기 계단에 가면 왜 거기냐면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풍기가 있어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거기 살아요. 여기 영등포역 지하상가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다 쫓아내요. 그리고 역 대합실 거기에도 없어요. 예, 다 쫓아내거든요. 여기 저희가 집집마다 가서 나눠. 쪽방촌. 네, 거기도. 아니 지금 쪽방촌에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밤에 찾아가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조금 그거 하더라고요. 진짜 올해는 이제 방향을 이렇게 헷갈려서 미안해요. 아니 그래도 할 수는 있는데 방향을 올해는 암중에 그들이요 추운데 이렇게 맞아요. 꼭 잘 나가고 네.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면 해를 끼치고 내년에 미리.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갈 때. 그래도 작년에 제대로 아니 근데 저 네, 그것도 이번에 좋아. 여기 다 리모델링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쪽방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주소가 올라 있는 사람들은 여기 동네가 재개발될 때에 우리가 건의했어요. 정부에 그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에게 건의하고 회의해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전부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여기에 지어주는 것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 주소가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그들은 여기로 들어가요. 동네. 그러면 여기 철거할 때에 다른 곳에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돈 들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있다가 이쪽에서 철거하고 지어놓은 다음 그들을 입주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흘려요. 교회도 흘리는데 우리 교회는 이쪽에 털어놓고 우리가 그걸 사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교회를 지은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땅값이 배가 오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평당 그들이 살 때는 3천만 원에 사. 근데 그들이 조성해 놓고 나면 조성호가 몇 배를 뛰니까 2배 반 이상으로 뛴 금액으로 우리가 한 평을 사요. 그럼 여기에 평이 현재 한 평당 3,000원이다. 그러면 살 때는 뭐 7,000, 8,000 이런 식으로 한 평에 올라가가지고 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재 160평을 주문했어요. 160평을 주문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 건축한 100평 정도 건물을 이게 지금 한 40평 정도 되니까 네? 한 너무 좁아요. 100평 정도로 해가지고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단독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데 들어달라. 우리가 이 지역의 주민이잖아. 그리고 땅을 보유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들이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 근처에 있는 건 아마 사회운동하는 분들 때문에 그건 못하는 지금 영문고 인물들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이게 잘 되면 여기가 모두 그러니까 여기가 되면은 이제 서울역도 해갖고 서울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돼갖고 우리가 이제 좋은 살기 좋은 데가 되면 그리고 정광훈 씨 자기 교회에 그 무엇을 한 150년 됐을 때 500을 받았잖아요. 보상 억지수가. 근데 내가 그들한테 타협하면서 협상하면서 내가 정광훈처럼은 안 한다. 아 우리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네? 그러면서 일단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광훈 씨는 너무했어. 이게 자기는 받았지만 한국 교회 전도를 막았거든. 영목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우리 여기 판잡집 여기에 천막 거기 무허가로 건축을 했어요. 그때에 그가 신고해가지고 그중에 철거반이 오잖아요. 다 들이닥치니까 우리 요쪽에 있는 사람들도 철거반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그래서 야 올라오면 안 와가지고 가스통을 딱 갖다 놓은 거야. 가운데 가스통 갖다 놓고 와 같이 터뜨려. 전부 오면 잡아서 같이 터뜨릴 테니까 와 원래 태워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못 오더라고. 옛날에 그렇게 통과했어요. 네. 이 동네가 초당촌 산만한 데 되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그런데 이제 노숙인은 없어지는데 쪽방민들도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임대 아파트가 3.5평 정도. 화장실 있고 한 사람당 화장실이 있고 그렇게 저기는 전부 다 지금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있는 방으로 3.5평 혼자 사는데 그러면 크거든요. 여기 쪽방 지금 한 평 정도 돼요. 이게 3.5평 정도 되면 큰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문화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가요. 한 달에 들어가는 것이 한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쪽방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시에서 만들어 주는데 이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 우리들에게는 좀 손해가 볼 수 있어요. 민간 개발이 되면 우리가 막 때를 쓰고요. 저 정광훈도 민간 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올리고 버티니까 내가 소울역은 민간 자기들이
하겠다고 안에서 온상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하고 LH하고 SH 서울공사, LH공사 이 두 개가 같이 연합해서 이곳에 개발을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국토, 서울시, 구청, LH, SH 해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회의. 그래도 내년에도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노숙인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중독자가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들의 이 포커스를 쪽방민들과 중독자에게 맞춰야 돼요. 저는 중독 인구를 한 1000만 명으로 생각합니다. 보세요. 경마, 도박. 우리나라 4대 중독만 했어요. 전에 중독 포럼을 했는데 4대 중독만 했습니다. 게임, 알코올, 경마, 도박만 했어요. 거기에 카지노가 있고요. 포르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끝없는 방황 중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이 중독자들 4대 중독만 해서 한 700개 있잖아요. 700. 주택가 700개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포르노 중독, 카지노 중독, 다른 이 중독을 포함시키면 금방 1000만 중. 이게 통계가 잘 안 잡히잖아요. 정확하게. 네. 그런데 지금 이 중독이 없는 나라가 없고, 지금 뭐 웬만하면 다 중독돼 있어요, 사람. 네. 그래서 갈수록 중독 인구는 많아질 텐데, 우리들의 이 사역이 그래서 중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독이 문제라. 여러분들도 중독 쪽으로 좀 연구해가지고 미래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려면 중독 인구가 많아질 테니까 중독 쪽으로 공부하고 중독도 경마, 카지노, 도박, 알코올 되게 종류잖아요. 마약도 있어요. 우리 음성에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늘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러 가. 정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3박 4일 정도로 이 마약 들어가서. 네. 제가 한 5년은 중독에 대해서 그걸 보니까 성경을 할 때 죄, 노예라는 거를 중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노예가 없기 때문에 노예부터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중독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못 참아서 발만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싫은 대로 하고 그런데 끝에 가면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안 하면 불안해서 하게 되고 점점 망가지는데도 자기가 하게 돼갖고 우리가 노예라는 것 자체가 중독됐다고 표현하는 게 사람들한테 우유요? 그리고 이게 중독 환자들은 뭐가 제일 불안하면 무지막지하게 불안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저는 대표에서 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갖고 그냥 불안해서 하는데 하도 즐겁지도 않고 끝에 가면 그리고 이제 내가 다 망가지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80년 초에 미국 이민 갔어요. 이민 갔다가 거기에서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연방법원에 가서 계속 재판받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조치를 당하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7년여 정도 되면서 마약을 다 끊고 담배도 끊고 이 생각에서 잡혀 있어요. 생각에서 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힘으로. 네. 상담해도 안 되고 뭐 어디 병원 들어가 치료 받아도 안 돼요. 교육 받아도 안 되고 본인이 의지를 써가지고 내가 안 해야 된다 해도 안 돼요.
힘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가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임하면 이 잡혀있는 뇌세포 이게 변형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생각이 바꿔지고 그러면 의지가 살아나요. 그리고 결심력이 생겨가지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를 던지면 강화돼 힘이 생겨 이길 수 있는 근육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끊었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봉사죠.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 들어온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아버지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미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러는데 딜러를 한 거야. 마약.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최악질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추방당했는데 이 친구도 한국에 들어가지고 마약을 못하니까 이태원에서 마약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알코올로 바뀌어요. 술로 바꿔서 마약 대신에 술을 내요. 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약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 안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술만 마셔요. 그걸 한 2주 이상 갑니다. 그러면 2주 이상 가면 정신이 온매해지잖아요. 욕을 해요. 와이프가 너무 막 욕을 하고 이런 욕을 하고 때리고 부시고 난리예요. 이러한 이 지경에까지 이른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고 결혼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한 친구는 음성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집에 가면 마약이 많이 있어. 얘도 지금 누가 딜러하는 그래가지고 전국에 퍼져 있대요. 얘들이. 근데 마약할 때 되면 불러요. 장소로. 한 장소로 다 모여. 얘들이. 그래서 3박 4일 정도 들어가서 마약합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이 흩어져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도 있고요. 네? 이태원 가면 같아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맞거든요. 한국은 자기 마약이 질병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딴 병이 있으면은 같이 치료하는데 아니 중독만 같은 치료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이 윗선에서 이거 질병 보기에 미국 쪽에서는 전부 저 중독을 질병으로 WHO 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중독을 질병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지금 인권 문제로 본인이 동의 안 하면 가려줍니다. 내가 안 간다는데 언니가 왜 중독이야? 안 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회포를. 그런데 이 중독자들을 그 병원에 교도소 갔다 오고 병원 갔다 오고 그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 수급 받으면은 우리나라 복지가 좀 수급 받게 되면 전부 술이고 밖에서 도박을 해요. 3일 내에 다 떨어집니다. 돈 나오고 경마하든지 도박하든지 찍든지 술값 대상으로 주든지 그래서 3일 내에 끝나.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하시는 분들 복지 제도 검토해야 돼요. 복지가 사람 죽이고 있어요. 망하고